네, 어벤져스 전략회의 6월 17일 월요일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지호님과 함께 박상수 변호사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여러분 여기 앞에 제가 이 책을 하나 놔뒀는데요. 우리 박상수 변호사가 총선 백서란 이름의 책을 이번에 새로 발간했습니다. 이게 부제가 보니까 한동훈은 보수의 미래인가라는 그런 제목의 책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책을 쓰시게 되셨습니까? 제가 선거 떨어지고 나서 네. 이게 우리 좀 글 쓰는 사람들은 이제 글을 써야지 이렇게 좀 생각이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한 4월 12일부터 글을 이렇게 좀 쓰기 시작을 했는데 제목은 못 정하고 썼어요. 그냥 선거에 대한 그냥 그 느낌이나 회한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담아서 쓰려고 했는데 이게 이 책을 쓰는 과정에서 이 총선 백서 네. TF에 이런 좀 이상한 일들이 좀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네. 특히 제가 그 설문지를 딱 받아보고 굉장히 좀 충격을 먹어서 그때 이제 처음 좀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조정훈 위원장이죠. 조정훈 위원장이 이제 자신이 당대표에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제가 그때 이제 심판과 선수를 겸해서는 안 된다라는 네. 이야기도 그때 하면서 근데도 이게 멈추지 않고 계속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에게만 모든 그 총선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제가 이게 조금 이게 납득이 안 되고 네. 동의가 안 돼서 그래서 제가 출판사에서 안 그래도 계속 책 제목은 어떻게 할 거냐 계속 물어보는데 그때 약간 홧김에 총선 백서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조정훈의 총선 백서는 아니죠? 예, 그냥 제 그냥 개인 책인데, 근데 뭐 사실 총선 백서라는 게 우리 선거를 뛴 우리 국민의힘의 후보들, 그 다음에 이제 의원님들이나 뭐 당선되신 분들 다 네. 마음속에 총선 백서가 한 권씩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제 마음속에 총선 백서를 하나 정리해서 써봤고요. 정말 2월 달에 너무 우리가 좋았고 분위기가. 네. 3월 달에 정말 이해할 수 없이 추락을 했죠. 근데 그 3월 달에 추락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 모두 알고 있거든요.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 아마 지금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도 알고 있을 거고 언론도 알고 있고 우리 뛰었던 선수들도 알고 있고 모두가 알고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진짜 좀 이렇게 좀 선동을 하고 네. 매도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제대로 된 경험자로서의 증언을 남겨야겠다는 생각으로 썼습니다. 네. 어쨌건 조정훈의 백서와는 다른 책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꼭 그건 아직 안 나왔어요. 네, 꼭 구별하셔서 혹시 나오면 박상수의 총선 백서를 꼭 집으시기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아침에 오후에 되니까 뉴스가 쏟아지고 있네요. 몇 가지 좀 소식들 전해드리고 저희가 본격적인 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에서요, 반부패 일부에서요, 김만배와 신학님에 대해서 조금 전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김만배와 신학님은 이 두 사람이서 이 인터뷰 조작을 했었죠. 이게 대선이던 뉴스타파 당시에 보도한 것인데요. 이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했다라는 그런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했던 바로 그 보도입니다. 이게 대선 3일 앞두고 정말 이 보도가 되면서 지지율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때 선거가 그 3구 대선이 아니고 한 일주일만 늦었으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장담하기 힘든. 네. 그 이른바 윤석열 커피 사건이죠, 저게. 네네. 예. 커피 타줬다. 이런 건데요. 참 여러분 이 선거 국면에서 보면 이런 식의 가짜 뉴스 하나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아주 대표적으로 보여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거 이기면 영웅이 되는 거고요. 지면 또 이렇게 되는 것인데 정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선거가 많이 남아 있는데 반드시 이렇게 단죄를 해야지만이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요, 기자협회와 언론노조, 그 다음에 방송기자연합회에서 이재명의 애완견 발언에 대해서 공동 입장문을 냈습니다. 공동 성명을 내서 언론인에 대한 과도한 망언을 사과하라라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야당 대표와 국회의원이 언론인에 대한 과도한 비하 발언으로 언론을 폄훼하고 조롱하며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시도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상식적인 사과를 요구를 했습니다. 참 이거는 저한테도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게
왜 언론 노조는 가만히 있느냐라는 지적들이 지난 주말 사이에 꽤 있었습니다. 만약 이게 국민의힘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아마 즉각적으로 뭐 성명을 냈을 텐데 뒤늦게나마 그래도 입장문이 나온 것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이재명에 대해서 또 여기다가 이 저 양문석, 노종면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거는 만약에 그 진지한 그 사과에 대한 진지한 어떤 반성과 그게 없으면요. 네. 우리 저 박성수 변호사께 한번 물어볼게. 이 정도로 기레기라는 게 기자하고 쓰레기의 합성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이러면 공연히 욕되게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네. 뭐 모욕죄의 어떤 구성 요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기자가 특정이 돼야 돼요. 특정이. 기자가. 그러니까 예, 저희가 지금 이제 보면은 이게 특정이 안 된 경우를 형사처벌하는 걸 헤이트 스피치라 그러는데 헤이트 스피치 처벌법이 현재 우리나라에는 있질 않다 보니까 네. 그냥 이제 기자라고 대충 이렇게 퉁쳐가지고 그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규정은 없어요. 아, 특정은 근데 되면 요건 어떤 아마 기자가 기레기다 이렇게 해야죠. 검찰 예. 출입 기자, 왜냐하면 이재명이 그날 그렇죠. 검찰 그렇게 하면은 출입 기자 요걸 아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단이 이렇게 특정될 수가 있으면 또 가능할 수는 있죠. 그런 거는 이제 그대로 이렇게 딱 특정할 수만 있으면 가능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정치인이 어찌 보면 자신에 대한 그런 또 의혹이 지금 일부 판결로도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뭐 어떤 팩트로서 이렇게 반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모욕적인 어떤 그런 경멸스러운 그런 표현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분명히 비판을 받을 만하죠. 제가 아까 헤이트 스피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우리나라에 없다고 했는데 있어요 또. 있어요. 있다는 게 뭐죠? 특정. 아, 특정. 특정했어요. 예, 특정. 그러니까 5.18과 그렇죠. 예, 몇 개 그 특정 사건에 대한 거는 있어요. 그걸 누가 만들었냐? 민주당이 만들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다.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들었다고. 나는 정말 그 민주당이 요즘 하는 일들이나 그 발언들을 보고 있으면 자기들이 했던 걸 그대로 자기들이 합니다. 너무 신기해 그게. 그래서 정말 너무 신기해서 약간 보면은 헤이트 스피치 처벌에 관한 법률, 저는 개인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좀 옹호하는 편이라서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그거 만든 사람들이 자기들인데 또 그래놓고는 자기들은 이런 광역 도발에 가까운 헤이트 스피치를 막 한단 말이죠. 네. 예, 그러면 그런 법은 뭐하러 만들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박 변호사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5.18 입에 담으면 잡아가는 거 아닌가? 네. 아니 그 법이 잘못됐다는 거 그런 아니고 법입니다. 그 법을 만들어 놓고 자신은 헤이트 스피치를 한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 그러니까 5.18에 대해서 조금의 이견이라도 제기하면 바로 이제 그런 게 될 수 있다는 그 법, 그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유시민이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었습니다. 유시민이 한동훈 이 당시 법무장관, 당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이 당시 검찰이 또 한동훈 당시 당시 그때 그 법무부 장관이었죠. 이 노무현 재단의 계좌를 본 것을 제가 확인했어요. 라고 아주 힘주어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했을 때 행위 시점에서 한동훈 위원장의 그때 그 지위는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었죠. 그렇죠. 그때 당시 그 일이 있을 때. 그 지위를 악용해 갖고 자기 노무현 재단 그 계좌를 들여다봤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걸 한 번이 아니라요. 3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인용이 된 거는 그 한 번. 그러니까 공연히 상대방을 어떤 모욕줄 혐의로 해서 명예훼손을 했다는 혐의로 500만 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어요. 작은 오류를 가지고 뭘 한다고 그랬는데요. 오늘 이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좀 전에 또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오늘 유시민 씨의 저에 대한 가짜뉴스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AI 시대에 가짜뉴스로 인한 선동이 더 쉬워지고 더 정교해지고 더 잘 확산됩니다. 가짜뉴스는 대중들이 모를 때가 아니라 원할 때 더 난폭해지니 지금처럼 갈라진 정치상에서 서는 더욱 위험하죠라는 글을 했습니다. 이게 아마 이제 AI 시대에 가짜뉴스 하기가 굉장히 쉬워졌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이제 신앙님 김만배 이 영장 청구 이야기도 해드렸는데 앞으로 있을 선거에서 바로 이런 가짜 뉴스들, 딥페이크들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골치 아파요. 네, 맞습니다. 가짜 뉴스 저도 사실은 가짜 뉴스 계속 지금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한동훈 위원장 팬클럽 출신이다. 팬클럽 출신이다. 이제 영입이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공천을 받았다. 한동훈 위원장한테 이거를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저에 대한 이런 거 나오면 항상 그 한동훈 위원장 팬클럽 출신에 이게 계속 나오는데 네. 팬클럽 출신이 아니라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검수완박 그 반대하는 활동을 변협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검수완박 반대 변호사 시민 필리버스터를 제가 기획을 해서 시행을 한 다음에 그때 이제 참여하셨던 분들 모아서 검수원복 시민 모임이라는 걸 만들려고 했어요. 제가 추진하고 있으면서 회원들 모으려고 하다가 이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팬카페라는 게 제 동료 변호사가 있다고 하면서 거기 가면 회원 모집하기가 좋을 거다 그래서 거기 가서 가입 인사 한번 쓰고 회원 모집 관련된 그런 시민 모임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회원 가입해달라는 글 한 번 쓴 게 전부거든요. 네. 그게 전부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팬카페인데 그걸 이제 팬클럽 회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 팬클럽 회원이니까 뭐 한동훈 위원장이 인재 영입을 해가지고 뭐 1호 인재로 공천을 했다 이렇게 되는데 그것도 진짜 앞뒤가 안 맞는 게 사실 저는 이철규 위원장이 단독으로 네. 인재 영입 위원장 할 때 영입 제의를 받았거든요. 그게 이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제가 책에 썼어요. 그 내용을 정확히 이 2023년 11월 말에 그 저희 집 앞에 당시 인재 영입 위원이었던 박은식 위원이 박은식 위원이 저희 집 앞에 찾아와서 저랑 이제 만나서 그래가지고는 영입 제의를 제가 받았고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입 제의에 대해서 승낙을 했는데 승낙하자마자 김기현 당시 당대표님이 네. 물러나셨어요. 그래서 인재영입위원회가 열리지도 못하고 예, 그냥 이제 당대표가 사라졌으니까 붕 뜬 상태가 된 거죠. 그 상태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오시고 인재영입위원장을 공동으로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인재영입위원회에서 그때 이제 공동으로 이철규 위원장이 같이 있었어요. 거기서 저를 이제 영입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때 첫 번째로 발표가 된 거죠. 그렇게 된 건데 사실 이철규 위원장이 단독으로 계실 때 저는 영입됐기 때문에 영입이 됐다기보다 영입 제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 한동훈 위원장이 팬클럽이라서 영입됐다 이런 건 완전히 명백한 가짜뉴스. 제가 뭐 많이 들어봐도 예를 들어 판사 출신이다, 뭐 검사 출신이라는 이야기도 봐도 팬클럽 출신이다는 이야기 생전 처음 들어봅니다. 이거. 아니, 아우 팬클럽 출신이다. 대단한데요. 정말 그럼 그 팬클럽이다 출신이다 그러니까 저는 앞에 팬 자는 안 들어오고 뭐 네. 클럽 출신이다 좀 이렇게 들어요. 요즘 그러니까 앞으로 잘 써먹을 것 같습니다. 저 팬클럽 출신이에요. 아니요, 저는 진짜 그 누구 팬클럽을 저는 연예인도 좋아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누구도 좋아해 본 적이 없는 그래서 그것도 좀 이상해요. 그죠? 네. 앞으로 저 팬클럽 출신 뭐 자,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한국에서 시급한 과제에 집중하겠다라고 해서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뭐 시급한 일이 있으신 거는 모르겠는데 뭐 제가 뭐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다 아시겠죠? 네. 자, 저희도 오늘 여러분 그 이 박 변호사 모시고 세 가지 주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이 오는 9월 달에 지금 1심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더불어서 제일 중요한 빨리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위중교사 혐의입니다. 네. 오늘 박정훈 의원이 당시 위중교사 혐의 관련해서 이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이제 이 김준성 씨인가요? 김진성 씨한테 전화를 해서 위중교사를 하는 그 생생한 녹취록을 오늘 공개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저게 위중교사인가 아닌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국민의힘 관련돼서 지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안철수 의원이 이제 뭐 불출마 선언하고 했는데 요즘 최근에 이철규 의원이 말이죠. 이 의대한 뭐 이런 거는 당원들에게 뭐 갔으면 뭐 못을 박는다고 그랬던가요? 뭐 당원 모욕이래요. 모욕인가? 그게 왜 모욕인지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만은 어쨌건 한동훈 위원장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문제 한번 짚어보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지금 공소장 한 50쪽이 지금 알려졌는데요. 이 내용에 보면 거의 빼박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내용도 여러분과 함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